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지금 오빠가 운영하는 부동산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희 부동산은 강남에서 조금 떨어진 개발 지역에 있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사무실로 시작했지만 오빠의 사업 수완과 제 성실함이 합쳐져 지역에서 꽤 알아주는 부동산이 되었어요. 저희 가족은 원래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셨고 어머니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셨죠. 오빠와 저는 항상 부모님의 고생을 보며 자랐어요. 그래서인지 저희는 돈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오빠는 대학을 졸업하고 부동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작은 부동산에서 일하며 경험을 쌓았어요. 저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했고 2년 전 오빠가 독립해서 자신의 부동산을 열겠다고 했을 때 망설임 없이 함께하기로 했어요. 우리의 노력은 결실을 맺기 시작했고 점점 크고 중요한 거래들을 맡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의 경제적 상황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죠. 특히 어머니는 항상 저희를 위해 돈을 모으셨고 틈틈이 부동산 공부를 하셨어요. 1년 전 어머니는 오랫동안 모아두신 돈으로 처음으로 상가 건물을 구매하셨어요. 물론 대출을 많이 받긴 했지만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 가족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죠. 그 상가는 구매 당시에는 평범한 가격이었지만 최근 지역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가치가 크게 올랐어요. 그런 가족의 변화 속에서 저의 개인적인 삶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바로 이혼이었죠. 저는 27살에 지금의 전 남편인 서준 씨와 결혼했어요. 대학 선후배 사이였던 우리는 3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어요. 연애 기간 동안 그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사소한 일이었어요. 집안일을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거나 친구들과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지는 것 같은 거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우리는 매일 싸우기 시작했고 가치관 차이, 돈 관리 방식의 차이, 미래에 대한 계획의 차이. 모든 것이 달랐어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언쟁이 벌어지고 끝내 싸우고 서로를 탓하고 정말 지치더라고요. 특히 남편은 제가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것을 탐탁지 않아 했어요. 그는 자신이 주도권을 잡고 싶어 했고 제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것이 불편했던 거죠. 그는 저에게 집에서 살림만 하라고 했지만 저는 제 일을 사랑했고 포기할 수 없었어요. 결혼 2년 차,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느꼈을 때 저는 이혼을 요구했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어요. 결국 저희는 이혼 절차를 진행했고 마침내 6개월 후 우리는 법적으로 타인이 되었어요. 정말 완벽한 성격 차이였던 거죠. 이혼 후 저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빠와 함께 부동산 일을 더 열심히 했고 그 과정에서 저 자신을 다시 찾아갔어요. 남편과 함께였을 때 잃어버렸던 자신감도 조금씩 되찾아갔죠.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날이었어요. 오전에 몇 건의 계약을 처리하고 점심을 먹고 돌아와 오후 상담을 준비하고 있었죠.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 인사를 하려던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전 남편이었어요. 제 전 남편이 이곳에 나타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는 저를 보고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익숙한 특유의 웃음을 지었어요. 그는 너 아직도 이 일하는 거야? 나랑 이혼하고 고생이 많구나라며 비웃었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하려 노력했어요. 그렇게 전 남편이 찾는 상가에 대해 물었고 그는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 주소를 보여줬어요. 저는 그 주소를 보자마자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그 주소는 바로 저희 어머니가 1년 전에 구매한 상가 건물이었거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건물주분께 연락해 볼게요. 라고 말하고 저는 사무실 뒤쪽으로 가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는 마침 근처에 계셨고 10분 후에 오시겠다고 했어요.
전 남편은 그동안 자신의 사업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사무실을 확장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으스대듯 했어요.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말대꾸해봤자 득이 될 것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곧 더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질 테니까요. 10분 후 사무실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전 남편은 처음에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곧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니는 차갑게 인사하셨고 전 남편은 당혹감에 말을 더듬었어요. 이 상가 건물이 전 장모님 소유라는 사실에 완전히 놀란 것 같았어요. 놀란 전 남편은 그 상가 건물이 장모님 건물이냐고 물었고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작년에 매매했다고 설명하셨고 저희의 조언 덕분에 좋은 물건을 발견했다고 덧붙이셨어요. 전 남편이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그는 다른 곳을 알아보겠다고 서둘러 말했지만 어머니는 그를 놓아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왜요? 매물이 마음에 들지 않나요? 아니면 건물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건가요? 라고 날카롭게 물으셨어요. 그 모습에 정말 웃음이 터질 뻔한 걸 꾹 참았죠. 결국 어머니는 그래도 상가를 보러 오셨으니 한번 둘러보시죠. 우리 딸이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라고 제안하셨고 전 남편은 어쩔 수 없이 동의했어요. 상가 건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상가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고 전 남편은 창밖만 바라보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건물에 도착해서 저는 그를 안내했어요. 2층에 비어있는 사무실을 보여주며 세부 사항을 설명했죠. 전 남편은 처음으로 관심을 보이며 생각보다 괜찮네. 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전 남편이 사과했어요. 우리 결혼 생활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조금 알겠다고 제 일을 무시했던 것과 어머니까지 이렇게 성공하신 걸 보니 자신이 정말 바보 같았다고 말했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이미 지난 일이라며 화제를 돌렸어요. 그는 이 사무실을 계약하고 싶다고 했고 우리는 다시 부동산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어머니는 전 남편의 결정에 놀라셨지만 계약을 진행하셨어요. 전 남편과의 예상치 못한 재회 이후 저는 더욱 일에 집중했어요. 오빠와 함께 부동산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고 지역 내에서 더 많은 인맥을 쌓아갔어요. 우리 부동산은 날이 갈수록 번창했고 저희 가족의 경제적 상황도 크게 개선되었어요. 어머니의 상가 건물도 점점 가치가 올라갔고 어머니는 두 번째 투자를 고려하기 시작하셨어요. 한편 전 남편은 계약대로 어머니의 상가 건물에 입주했어요. 가끔 업무상 마주치게 될 때면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더 이상 거만하거나 비웃는 태도가 아니라 존중하는 자세로 대해주었어요. 시간이 흘러 전 남편의 사업체는 어머니의 상가 건물에서 잘 자리 잡았고 저희 부동산은 지역 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성장했어요. 오빠와 저는 지점을 하나 더 열었고 직원도 늘려가며 사업을 확장했어요. 어느 날 전 남편이 더 큰 사무실을 찾기 위해 저희 부동산을 찾아왔어요. 그의 사업이 규모가 커져 직원이 15명이나 되어 공간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저는 최근에 들어온 좋은 매물을 추천했고 전 남편은 망설임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다음 날 전 남편과 함께 100평 규모의 넓은 사무실을 보러 갔고 그는 그 자리에서 계약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렇게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전 남편의 회사는 한 달 후에 새 사무실로 이전했어요. 그로부터 6개월 후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커피를 마시며 상담할 일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비즈니스 미팅이라고 생각하고 만남을 약속했어요. 만남에서 전 남편은 저에게 그의 회사에서 일해달라고 제안했어요. 그들 회사가 부동산 개발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제 전문성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오빠와 함께 하는 일이 좋다며 정중히 거절했어요. 전 남편은 예상했다는 듯이 이해한다고 했고 예전에 제 일을 무시했던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이제 우리는 서로의 삶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각자의 길을 가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부동산 일은 점점 더 바빠졌고 저는 제 자신의 성장에 더욱 집중했어요. 오빠와 저는 이제 지역 내에서 꽤 인정받는 중개인이 되었고 대형 거래도 자주 성사시켰어요. 어느 날 오빠가 부동산 개발 쪽으로도 사업을 확장해 보자고 제안했어요. 중개업만 하는 것보다 개발 사업까지 확장한다면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했죠. 저도 동의했고 우리는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쌓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전 남편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자신의 사무실로 저를 초대했고 그곳에서 그의 직원들과 만났어요. 전 남편은 복합상업시설 개발 계획을 보여주며 저희 부동산과 파트너십을 맺고 싶다고 제안했어요. 저는 오빠와 상의한 후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제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비즈니스적 이익을 생각한 결정이었죠. 어머니는 걱정하셨지만 저와 오빠의 결정을 존중해 주셨어요. 파트너십을 맺은 후 1년, 우리의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개발 계획은 승인되었고 공사도 시작되었죠. 오빠와 저는 부동산 개발 분야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고 있었어요. 우리 부동산은 이제 단순한 중개업을 넘어 개발 사업까지 영역을 확장했고 직원도 더 늘었으며 새로운 사무실로 이전할 계획도 세우고 있었어요. 전 남편과의 파트너십도 예상보다 원활했어요. 그는 저희의 전문성을 존중했고 모든 결정 과정에서 저희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겼죠. 과거의 그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6개월 후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빠르게 완공되었고 입점 문의가 쇄도했어요. 개장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언론도 취재를 왔어요. 오빠는 제 헌신과 전문성이 없었다면 이 프로젝트는 불가능했을 거라며 모두에게 소개했어요. 전 남편은 저에게 감사를 표하며 다음 프로젝트도 함께하자고 제안했고 저는 동의했어요. 과거의 아픔은 이제 완전히 치유되었고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된 거죠.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비즈니스적인 관계를 넘어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존중하는 마음도 커졌죠. 전 남편은 이제 제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했으며 저 역시 그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려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늦게까지 프로젝트 회의를 마치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전 남편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갑자기 왜 웃어? 제가 물었어요. 그날 생각이 나서. 네가 일하는 부동산의 상가를 보러 갔던 날 말이야. 아, 우리가 다시 만난 그날? 응. 내가 너한테 아직도 이 일 하냐면서 비아냥거렸잖아. 그리고 갑자기 장모님이 건물주로 등장했을 때? 전 남편은 웃음을 참지 못하며 말을 이었어요. 정말 그때는 내가 땅을 치고 후회했다니까. 장모님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 더구나 그 상가가 장모님 소유라는 걸 알았을 때는 진짜 놀랍기도 했지만 그 자리에서 땅을 파고 들어가고 싶었어. 저도 그날을 떠올리며 웃었어요. 그때 장모님이 날 쳐다보던 그 눈빛이 아직도 생생해. 전 남편은 잠시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날은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어. 네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게 너를 대했는지 깨달았거든. 그리고 장모님까지 그렇게 성공하신 걸 보니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싶었지.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서서히 변화했고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넘어서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여러 프로젝트를 함께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약점을 보완해주며 더 강한 팀이 되었죠. 그러다 어느 날 전 남편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우리가 다시 시작해볼 수는 없을까?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다시 함께해도 괜찮을까? 예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제는 달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아. 너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너의 꿈을 무시했던 내가 정말 바보였어. 하지만 지금은 너의 모든 것을 존중하고 사랑해. 우리는 천천히 다시 데이트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죠. 6개월 후 우리는 다시 결혼을 결심했어요. 두 번째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훨씬 더 의미 있고 진실된 약속으로 가득했죠. 어머니는 처음에는 걱정하셨지만 남편이 얼마나 변했는지 지켜보시고는 마침내 축복해 주셨어요. 재혼 1년 후 우리는 첫 아이를 가졌어요. 작은 생명이 우리 가족에 더해지면서 더욱 단단해진 느낌이었죠. 남편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가정에 충실했고 저의 일도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어요. 우리는 함께 아이를 키우면서 동시에 각자의 일에서도 성공을 이뤄나갔죠. 지금도 가끔 남편은 웃으며 그날을 회상해요. 그때 상가를 보러 갔다가 장모님을 만났을 때 정말 땅을 치고 후회했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이 없었다면 우린 지금 여기에 없었을 거야. 그날 내가 땅을 치고 후회한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지금은 아이도 둘이 되었고 우리의 비즈니스도 점점 성장했어요. 우리는 여전히 함께 일하고 있고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며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항상 소통해요. 물론 의견 차이가 있을 때도 있지만 이제는 그것을 건강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죠. 사람 일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때로는 아픔과 실패가 찾아오지만 그것들이 오히려 더 큰 행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몸소 경험했죠. 남편과의 이혼, 부동산에서의 우연한 재회, 어머니의 상가 건물, 그리고 지금의 가정과 사업까지. 모든 것이 인생이라는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들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충만해요. 아픔을 통해 성장하고 실패를 통해 배우며 결국에는 진정한 사랑과 존중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니까요. 인생의 모든 순간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